시네시브 주성표 기자라고 하고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됐고요. 예, 옆에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 한국 특수분장의 거의 독보적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메이지의 신재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재호입니다. 예. 예, 먼저 그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아까 뭐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텔미섬 제가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이렇게 그 덤이라고 하면 시체라고 하면 거의 그냥 인형 수준이었고 그 벽에 이렇게 막 뿌리고 하는 피도 사실은 뭐 거의 뭐 분홍색 피 그런 티가 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 신재호 대표님의 어떤 그런 작업들 특수분장들이 더해지면서 한국 영화가 좀 많이 굉장히 좀 달라지는 획기적인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던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그 특수분장에 입문하시면서 초창기에는 그 예전에 그 김청기 감독님이나 뭐 이런 그 우레메 시리즈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뭐 특수분장이다, 특수효과, SF 그러면 사실은 그 메인스트림의 영화라기보다 약간은 그 한국 영화에서 약간 그 변방의 영화라고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요. 그 명필름의 조용한 가족 그리고 이렇게 그 텔미 썸띵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한국 그 상업영화의 중심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그 뒤로는 뭐 혈앤우 기억 많이 하시죠? 혈앤우에서 어떤 그 더미 수준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그 혈앤우 그 이후에 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고요. 그야말로 진짜 그 제가 말씀드린 독보적이라는 얘기가 거의 그냥 뻔한 수식어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셨고 또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는요 그 중국의 그 펑샤관 감독님의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뭐 거의 아시아 전체를 또 아우르는 그런 활동을 하셨고요. 또 팬들은 또 많이 아실 텐데 그 국내에 개봉을 하지 못했지만 그 주성치의 그 최근 서유항마라고 새로운 서유기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서도 또 이게 손오공의 그 특수분장 활동을 하셨고 또 최근에는 이런 아날로그 특수분장뿐만 아니라 디지털 3D 분장에까지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지금 현재는 임권택 감독님의 화장에 또 참여 중이십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 텔미섬진 굉장히 오랜만에 보신 그 느낌 어떠신지 조금 여쭤보시면 느낌보다는 새롭고 저도 이제 두 번째 텔미섬진 보는 처음에 이제 기술 시사 때 한번 보고 지금 보는데 그때 저기 어디 생각이 하나씩 나는 거 하고 그냥 재밌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 개봉 때 보고는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보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런 식의 어떤 도시 노하르라는 게 잘 없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 텔미섬진을 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게 영화가 왜 이렇게 어둡냐 조명이 이렇게 칙칙하고 어둡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그때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그 세련된 느낌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이 그 영화를 얘기할 때 한국 영화를 얘기할 때 뭐 하드코어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여기 환상 장면으로 또 등장하는 그 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막 피가 쏟아지고 하는 뭐 약간 그 샤이닝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때는 굉장히 그 인상적이고 충격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덜 평가받은 그런 한국 영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또 좋네요. 먼저 텔미섬진으로 얘기를 시작하자면 그 여기 특수분장으로 이제 그 신재호 대표님 이름 외에 또 비행선 그 공방이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그게 일본 업체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일본 업체랑 이렇게 국내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더미 작업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그 일본과 처음에는 이렇게 일본 업체에 의뢰를 했다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거의 그 신재호 대표님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 좀 먼저 이렇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희는 아예 배제된 상태였고, 그러니까 우연찮게 그 시나리오를 읽게 됐는데 시나리오가 너무나 해보고 싶은 거는 뭐 저는 이거 한 편만 하고라도 그냥 제가 그 당시 때가 한 10년, 그러니까 특수분장을 한 지 한 10년 지났을 겁니다. 10년 동안에 일이 거의 없다가 이제 그 시나리오를 읽어본 순간 이것만 이 한 편만 하고는 영화 안 해도 좋다 하고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제 데모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찾아가서 저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그냥 재료비만 달라고 해서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 그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하루 이틀만 기다려 달라. 그러고 이제 그쪽에서 뭐 회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연은 이미 일본 가서 뭐 다 캐스팅을 다 했는데 이제 뒤에 백에 있는 그런 것들은 그런 거라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저희가 들어와서 그거라도 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접근을 했죠. 했다가 그 일본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도착했을 때 그 저희 것과 동시에 이제 가져갔을 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일본 거를 아예 못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저희한테 제작을 해달라는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예 일본 거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 저희 거로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크레딧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접촉을 했고 뭐 어떻게 예. 초기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지어 대표님 이름 밑에 비행선이라고 돼 있고 예. 비행선 공방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서 뭐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 어떤 공포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작업했던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신지어 대표님의 승리. 근데 성이 좀 뭐 대단하신데 좀 왜 그때는 잘 못 만들어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텔미덤리 제작진에서 볼 때는 좀 그 비행선에서 해온 그 수준이 조금 기대에 차지 못했던 이유도 조금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볼 때는 그 사실 앞서가지고 그 조용한 가족에서도 네, 그 더미 작업을 예, 하셨잖아요. 예. 사실 그때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때는 그 영화의 분위기도 좀 그렇고 약간은 좀 만화적인 느낌도 예, 있고 해서 예. 사실 좀 사실적인 느낌이 없었는데 예. 사실 이 조용한 가족과 텔미섬님 예. 사이에 어떤 예. 뭐가 있으셨는지 굉장히 작업 자체가 예. 굉장히 일치월장하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 그때 사람들- 이제 조용한 가족을 이제 16mm 이제 그 어떤 그 애들 영화 아닌 16mm에서 이제 35mm 넘어왔을 때 조용한 가족이 거의 처음이라고 뭐 파워킹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조용한 가족을 처음에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조용한 가족을 끝내놓고 또 감독님 자체도 그 더미의 어떤 그런 디테일보다는 좀 과장된 그런 것들을 원했고 약간 B급으로 약간 원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사실적으로 뭐 하려고 해도 제 그때는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조용한 가족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부끄럽다라고까지 해서 이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영화를 특수분장을 안 해야 되겠다까지 했었어요. 창피하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텔미 썸씽이라는 그 시나리오를 딱 보고 이것만 하고 내가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제 힘이 한 게 아니라 제 실력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한 것처럼. 사실 거의 그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거의 그 독학으로 일구신 네. 뭐 작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텔미 썸씽에서 그런 뭐 더미 뭐 머리 네. 그 몸통 피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 좀 어떨까요? 뭐 네. 제작에도 좀. 제작에. 예.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텔미 썸씽을 이제 메인은 아니더라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뭐 마치 제가 수연이가 된 것처럼 막 뭐 진짜 고기 같은 것도 잘라보고 이렇게 자르면 해부할 때 이렇게 자르는가 싶고 고기를 사오셔가지고. 예, 닭고기,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걸 잘라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람의 무게가 머리의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될까 뭐 달아보지는 않았을까 아니고 뭐 해부학적으로 달아보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 무게가 한 100파운드 10파운드 10몇 파운드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무게를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수연의 어떤 해부학 실력이 있기 때문에 결을 잘 살려서 이게 뭐 어떤 잘라야 되고 뭐 그래서 해부학 책, 뭐 법의학 책,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참고해서 텔미 썸씽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공부를 하고 지금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순한 어떤 재료 수준을 넘어서 뭐 네. 법의학이라든가 해부학에 대한 학습이 네. 굉장히 네. 필요하다는 네. 말씀. 네. 그 제가 뭐 듣기로는 그런 어떤 여기 영화에도 뭐 이렇게 막 심장이나 내장 같은 네. 게 등장하는데 그게 실제로 막 돼지 내장 뭐 이런 네. 걸 네. 써서 실제로 현장에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난다고 네. 들었는데 어떤가요? 예. 그때가 이제 돼지 내장을 사서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좀 장기 같은 거는 표현하기가 좀
힘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뭐 어느 뭐 어디 보더라도 장기는 만들어진 장기는 좀 자연스럽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때도 돼지 대장 같은 걸 쓰면 좋겠다 제의를 하고 뭐 다들 흔쾌히 했는데 이제 현장에서 냄새가 많이 났던 거죠. 그리고 그 오늘 이제 다른 그 이전에 그 임재영 조명 감독님 예. 테니스 운동 하셨죠. 그 임재영 조명 감독님 대단하시고. 그리고 그 블루캡의 그 사운드 슈퍼바이저 그 김석원 대표님 그리고 김우영 촬영 감독 이런 분들을 쭉 진행을 했었고 오늘 이제 그 신재호 대표님 오셨는데 사실 그 이런 좀 직종을 꿈꾸는 뭐 만약에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은 사실은 뭐 촬영부, 조명부, 연출부 뭐 이런 데서 네. 사실 좀 어떻게 좀 내가 일을 시작해야 될지 약간 좀 감이라도 좀 잡히거든요. 근데 네. 사실 그 특수분장의 세계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좀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시작했나 이런 좀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데 그 처음에 조금 그 예. 저기 김청기 감독님 예. 그런 아동 예. SF 영화들로 시작하신 걸로 알는데 좀 인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인문요. 예, 처음에 이제 브레이드 러너라는 그 영화를 네. 보고 야, 저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도대체 저런 공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까지도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저런 걸 만드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 막연하게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도 저는 이제 뭐 토탈 리콜 같은 거 봐도 어떤 그런 좀 그런 것들을 인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씩 다가간 거죠. 제 주변에 그 당시 때는 뭐 한국에는 학교도 없었고 뭐 어떻게든 다가갈 수가 없었는데 단지 어떤 자료, 책이나 뭐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도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해서 조그맣게 어떤 방에다가 이제 꾸며놓고 만들어보고 뭐 책 사서 뭐 따라서 해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조금씩 접근을 했었는데 뭐 요새는 뭐 어떤 학원도 많고 뭐 블레이드 러너 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꿈을 꾸시게 된 어떤 결정적인 작품이 예. 되셨던 예. 거예요. 그러면 저기 우레메라던가 뭐 예. 김청기 감독님하고 많이 하실 때 사실 제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막 그 우레메에서 보면 막 등에 막 달고 있는 날개부터 뭐 굉장히 막 휘황찬란한 그런 류의 것들을 다 직접 수작업으로 다 하신 거죠. 예. 그 어떻게 그 당시에 좀 그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어떤 단지 의욕만 가지고 이제 이제 김청기 감독님 찾아간 거죠.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소개로 알게 돼서 그 찾아가서 제가 해보고 싶다 그러고 제가 만든 것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더니 그래 같이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저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한 작품 16mm는 그 거의 한 달에 한 편은 나오거든요. 찍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이제 시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고 또 만들었다 결과물이 안 좋았을 때 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좀 보완해서 또 새로 하고 해서 계속 쌓아나가 16mm가 뭐 저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었죠. 테스트 해보고. 그래서 그때 막 그 외계인들 모습 기억이 나거든요. 특별히 좀 그 시기에 하셨던 작업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뭐 캐릭터나 뭐 일종 뭐 작품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는 게 너무나 그때는 뭐 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맞는 것들이 다 엉성했기 때문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아픔이 있어요. 그 당시 굉장히 뭐 때문에 좀 특별히 좀 힘들었다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그 시간적인 게 너무 이제 한 달에 한 편씩 만들다 보니까 그럼 한 달 안에 거기 나왔던 외계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감독님이 그림 쭉쭉 그려가지고 주시면서 이거 되냐?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그 욕심에서는 다 해보고 싶지만 이제 시간과 뭐 제작비에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 같지 않고 막 밤새가 촬영 전날까지 밤새서 그 결과물 다 완성도 못 해가지고 아직 덜 마른 상태에서 들고 가서
뭐 새벽에 기억이 나는 거는 새벽에 비가 확 오는데 아 이거 촬영 내일 촬영인데 완성은 안 돼 있고 해서 내일 촬영 못 할 것 같은데요. 감독님한테 네, 제가 그런 것도 좀 기억이 나는데 아 일단 갖고 와. 그래서 갖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 거의 그냥 다 혼자서 이렇게 막 재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뭐 이렇게 구하시고 그러셨던 건가요? 재료는 그냥 그 당시 때는 그 수입도 잘 안 되고 했었거든요. 수입도 없었고 했는데 이제 막연하게 그 책에 나온 그 용어를 이제 뭐 화학약품 뭐 이산화황물 뭐 화합물 뭐 이런 것들 이런 다 막연하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세운상가 을지로 가면은 이제 그 화공약품 가게나 뭐 이런 것들 많은데 그런데 가가지고 이런 거 있는지 아주 계속 뭐 이 집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찾고 그다음에 무슨 그 라텍스 폼이라는 이런 재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있다. 왜냐하면 이게 스퍼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한국에서 제작이 되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뭐 한 경기도 일대를 다 뒤져서 뭐 지금이야 인터넷 탁 치면은 나오는데 그 당시 때는 인터넷이 없다 보니까 한 며칠을 제가 그걸 찾아다닌 걸 기억이. 어렵게 한 재료를 구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구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최근 이제 로보캅이 다시 리메이크가 됐는데 예전에 이제 로보캅 같은 경우 폴 버벤 감독하고 그 특수분장 맡았던 로보 팀인가요? 그 두 사람이 거의 막 로보캅 뭐 분장이나 뭐 이런 그 디자인 가지고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 하면서 그 이제 로보캅 그걸 만들었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또 사이다가 좋아져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 작품이죠 토탈리콜이라고 하는 거의 뭐 특수분장 역사에서 있어가지고 거의 진짜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했던 때가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이제 90년대 초반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랑도 좀 겹쳐지는 것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알고 있고 그 로보팀도 굉장히 제가 좋아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사실은 막 그런 극장에서 보는 그런 작품들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자체의 어떤 괴리 같은 게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럴 때 좀 그만두고 싶으시다거나 뭐 이런 좀 그런 자괴감도 사실 조금 드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보다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요. 네, 오히려 더. 아 진짜 저렇게 저런 거는 한 편만이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오히려 그런 것도 앞섰던 것 같고 따라도 해보고 저희 집사람 얼굴에다가 따라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그 같이 그 뭐 예전에 그 메이크업도 같이 하셨다고. 그 프랑스 연수 그러니까 제가 뭐 그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해서 한번 그렇게 한 외국에 나가서 한번 그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연수를 가게 됐죠. 한 시골 연수 갈 때 저희 집사람을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근데 많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갔더니 뭐 학교 다니라고 해요. 그럼 그 조용한 가족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주목받던 이제 명필름에서 뭔가 그 당시에 좀 한국 상업 영화에 잘 없던 어떤 새로운 아이템의 영화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그 거기에 참여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요? 비밀이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비밀이 아니라 갑자기 그때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건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조용한 그러니까 제가 좀 잘했던 거는 좀 기억을 하는 편인데 못했던 거는 좀 빨리 잊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텔레비전 이후에 사실은 그 유난히도 기억나는 작품이 이제 그 조용한 가족을 했던 이제 명필름에서 이제 공동경비구역 JS에서 그 신하균의 시체였던 게 되는 거죠. 그게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장면 자체가 긴 건 아닌데 사실은 그 사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뭐라 그럴까 그때는 이제 인형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 시체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막 뒤집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덤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냥 보는 수준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검시하는 사람들이 그걸 들고 뒤집고 할 때 그냥
철판에 쿵 하는 소리가 진짜 그 시체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소름 끼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조금 약간은 이 특수분장의 세계가 참 재밌다라는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떠올리고 싶은 기억이신 아니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칭찬도 많이 듣고 뭐 법의학 하시는 뭐 서울대 교수님 칭찬을 하시더라고. 잘 만들었다고, 진짜까지 잘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뭐 사후 경직이 일어나고 한 뒤에 이제 등 쪽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나 이제 총이 들어가고 나오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될까를 보고 생각도 하고 많이 그 책도 좀 보고 해서 그러니까 좀 더 리얼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하게 그리고 이걸 환으로 이렇게 사람을 전신을 만드는 거는 또 처음 해보는 거고요. 전체가 이게 뭐 어디 그러니까 주입 뭐 쉽게 말하면은 주입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재료를 그 안쪽으로 몰드 안쪽으로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구멍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 넣어야 되지? 머리 하나면은 그냥 뭐 단면 쪽으로 해서 뭐 재료를 붓고 하는데 지금 이 환이 다 전체가 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주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특수분장이라고 하면 이제 그 좀 이미지라든가 비주얼적인 측면만 생각하게 되는데 네. 뭐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도 좀 네. 느껴본 것 같고 또 그 혹시 장면 기억 안 나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총알이 이제 머리를 뚫고 지나가서 사실은 그 설명 그 대사로도 나오지만 안에서 이렇게 총알이 돌면서 네. 뒤로 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뒤통수가 거의 막 네. 텅 비어 있는 네. 느낌의 네. 덤이어가지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예. 그 무게감 같은 것들은 혹시 어떻게 조금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텔미 섬칭할 때는 이제 일반 그냥 막연한 게 덤이라고 생각했기 덤이었던 거고요. 이제 그 JS 할 때 어떤 게 뭐 덤이도 충분히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썼지만 조금은 더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총을 맞는데 이 맞는 게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움직임까지 좀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총 여기 화약을 심어 놓거든요. 덤이죠. 덤에다 화약을 심어 놓고 뭐 뒤에도 화약을 더 크게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계산한 뒤에 그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폭파하는 동시에 이제 고개가 제쳐지게 이제 충격에 의해서 뒤로 넘어가기까지 해서 모타라는 거 그때 처음 쓴 거죠. 뭐 스태핑 모타라고 하는데 뭐 그게 뭐 CNC 들어가는 모타래요. 그래서 그 모타를 써서 이제 움직임까지 이제 더미가 이제 움직임까지 줬던 그걸 좀 JS 때는 그걸 좀 새롭게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네. 막연히 그냥 이렇게 되게 무식하게 좀 표현하자면 이 뒤통수를 그냥 숟가락으로 많이 판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좀 그런 식의 작업이 들어갔던 네. 거네요. 예. 그리고 또 역시 그 당시에 가장 뭐 거의 국내에 그 특수분장 관련된 상들을 모두 휩쓸었던 작품이 예. 그 혈앤우. 그 혈앤우 같은 경우는 초반에 등장하는 그런 어떤 뭐 매달려 죽은 뭐 그리고 막 풀에 쳐진 머리에 그 나동구는 뭐 머리라든가 이런 그 더미들의 어떤 이미지 자체가 사실은 영화 전체의 이미지를 거의 결정짓는 수준까지 갔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혈앤우 때 좀 말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혈흔도 마찬가지로 그게 뭐 일단은 나무에 꽂혀져 있어야 한다라는 게 있었고 그걸 어떻게 꽂아야 되느냐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문에는 그냥 꽂아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꽂아야 될지를 좀 고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봤을 때 관객들이 봤을 때막 감동이 혐오스럽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자세는 이제 뭐 이렇게 제치어지는 그런 자세로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빼서 또 부검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 당시 때 부검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또 바닥에 놓고 이걸 뭐 입을 벌려서 안에다가 뭐 독극물을 먹었는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뒤집어 가지고 또 봐야 되고 뭐 이래 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 힘들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힘든 만큼 뭐 결과물도 좋고. 그리고 또 게다가 그냥 그 사극이다 보니까 막 머리 긴 남자들이 그 머리 풀어 헤쳐진 거랑 그 죽어 있는 사람의 표정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막 그 당시 막 현장을 갔던 뭐 이 취재 뭐 기자들이나 막 그 스태프들도 막 그 좀 보기를 꺼려할 정도의 지나친 그 사실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고요. 뭐 그 또 혈앤우 이후에는 사실은 또 그 펑샤관 감독님의 어떤 뭐 최근에 뭐 일부 사이까지도 네. 하셨고 또 그 오상 감독님의 적벽대전 그 연작도 하셨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이렇게 그 중국 쪽 작업을 많이 하셨고 그쪽에서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그 무사 때 무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 네, 그렇죠. 태극기 휘날리며를 이제 보고 이제 펑 감독님이 이제 그런 그 중국의 그런 영화를 찍고 싶다 해서 이제 그 스태프들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 그때 MK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중국을 넘어가게 된 거죠. 그 무사 때도 제가 무사 때도 중국에서 좀 작업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그네들의 어떤 그런 영화적인 기반이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못 갔던 거고 그 집결호 때가 그때가 가장 그 중국이 어떤 왕성해지기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무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특수분장뿐만 아니라 뭐 이 뭐 무술, 뭐 기타 등등 모든 그 당시 그 한국 어떤 그 스태프들의 모든 역량이 결집된 그런 작품이었는데 사실은 마찬가지로 조금 그만큼의 좀 평가를 받지 못한 그렇죠. 그때 영화가 개봉하던 쯤에 또 뭐 9.11 또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흥행에서 조금 타격을 입기도 했었고요. 그 특히 그 무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단순한 더미를 넘어서 막 정말 이 칼로 싸우는 그 전장에서 막 팔이 잘려나가고 목이 막 잘려나가고 하는 수준에서 그런 어떤 그 더미의 퀄리티도 있었지만 양쪽으로도 굉장히 어마어마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게다가 또 작업들은 거의 또 중국에 가서 하셨어야 되니까 그 뭐 그때 이 함께 일하던 사람들의 그 숫자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우노 필립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우노 필립인데 그런 영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안 해본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전에는 뭐 JSA 이런 거 총으로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해봤는데 이제 칼로 이제 베고 이런 것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람 정말 무를 쉽게 말하면 무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른다고 쳤을 때 그게 쉽게 잘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의 팔을 어떻게 그렇게 자를 수 있을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뭐 해외에 나가서 해야 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게 됐고 그리고 가서 그 작업 환경 또한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현장은 뭐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 떨어져 있고 저는 북경에서 그 말도 안 통하는 그런 거기는 참공이라고 하는데요. 뭐 도와주는 사람이죠.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작업 인원도 이렇게 많지가 않아. 저희가 한 3사람 정도 됐었고요. 현장에 2사람 가 있고 저하고 이제 옆 친구하고 중국 친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말이 통해야지 뭘 시켜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서로가 의사통 잘 돼서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제작을 해서 이제 완성이 되면은 며칠 뭐 일주일 정도 해서만 완성이 되면 들고 가서 촬영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또 나머지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김선우 감독님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런 씬을 찍고 싶다. 그래서 이 씬에는 어떤 장면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 일주일치 분량을 주세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이제 그걸 만들어야 돼. 그걸 이제 콘티를 보고 요때는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 시간에 막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늘 이런 식이에요. 7개월 동안을 그러고 있을 때니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정우성 씨 배에 이제 창 꽂히는 이 장면에는 이게 창이 꽂혀가지고 뒷 담벽에 그렇죠. 콘티에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콘티상으로는 이제 뚫고 나와서 뒷벽에 이 창이 꽂혀야 되는데 이걸 콘티를 주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는 거죠.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감독님 진짜 이거는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박히는 걸로만 가고 등으로 나오는 건 못합니다.
하고 그때 말씀을 드려서 그때는 그거만 못하게 콘티대로 못하게 했는데 나머지는 뭐 아무 문제 없이 했던 것 같고요. 많은 걸 배웠죠 그때 가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짝 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실은 그뭐 매번 이렇게 그런 식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참 그 다 이렇게 소화하기 힘든 순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뭐 그럴 때마다 이렇게 참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매번 그런 식의 그 언제나 예. 막 시키면 시킨 대로 다 이렇게 아, 굉장히 잘 예. 뭐 해오셨네. 일단은 최선은 뭐 그는 그 연출하시는 것에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러니까 최대한 근사치약까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고 어지간한 거는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생각은. 예. 근데 뭐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뭐 집결원의 펑샤원 감독님 그리고 오상 감독님 작품 하실 때 예. 그 당시에 또 같이 또 가셨던 분이 그 정도환 예. 특수효과 이제 분이신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 중국 쪽에서 약간 우리들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조금 좀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은근히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기만의 노하우로 막 그런 것들 하신다던데 특수분장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요?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저희는 또 쉽게 가르쳐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직결 같은 것도 하면은 이제 뭐 더미들이 이제 폭탄에 의해 이제 폭파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다 수거하죠. 그 파편들을 어떤 재료 사용했는지를 알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들을 다 수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후 작업이 굉장히 예, 중요하거든요. 예, 촬영이 끝나면 예, 이제 예, 그런 예. 것들을 뭐 따로 예, 뭐 따로 소각을 수거. 하신다든가. 예,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도 그래도 다 알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퐁샤원 감독님의 작품들이 국내에서 이렇게 또 개봉을 다 하다가 예, 예. 최근에 그 일구사이는 개봉을 당산대지도 있고. 예. 그렇죠. 근데 그 일구사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나 거의 그 이 특수분장이나 어떤 그런 어떤 사륙이나 학살의 예, 수준이 사실은 앞서 작품들을 거의 다 뭐 이렇게 능가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작품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힘들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예전처럼 아날로그 방식뿐만 아니라 예. 디지털 방식도 그 적용하고 계신데 어떤 작품부터 그렇게 그 디지털 방식을 조금 적용하고 있어요? 1942 때부터. 일구사이가 거의 처음. 예. 그리고 그 아날로그가 아닌 그 디지털 방식도 조금 야.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942를 빌미로 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그런 작업 이제 테스트를 해왔었죠. 그러니까 사람 저희 예전 방식은 얼굴을 그 본을 뜬다고 위에다가 뭘 발라서 이렇게 해서 뽑아내는데 이러다 보면은 사람의 얼굴이 피부가 연하다 보니까 이게 눌려서 왜곡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이게 그 1942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 일본군이 중국 사람을 양민을 입안에다가 칼을 대고 쑤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때 입을 벌려 있어야 되고 눈을 뜨고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표정을 짓고 사람 얼굴을 캐스팅할 수가 없거든요. 없어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될까에 찾던 찰나에 이제 그러니까 스캐너를 3D 스캐너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배우의 이제 그런 표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스캔을 받죠. 스캔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3D로 이게 스캔의 완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미비한 그런 것들을 다시 3D상에서 손을 만져 가지고 그 3D를 이제 3D 프린트로 이제 해서 뽑아내죠. 3D 프린트에서 뽑아낸 그 결과물을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작업을 이제 몰드화 시키고 안에 그러니까 피부 질감과 같은 그런 재료를 넣고 뽑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채색을 하고 예전 방법 그거는 그 뒤로는 예전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된 예전에는 표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인상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칼을 쑤신다는 건데 그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감독님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갓난애 애기들까지 다. 애기들도 이제 이거를 그 애기를 뜰 수가 없고 또 애기를 촬영도 못하게 하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3D로 이제 아예 애기를 3D로 만들어서 3D 프린터로 의해서 뽑아가지고 작업을 이번에 했습니다. 19살 때. 그래서 그 뒤로 뭐 주성치 감독 그 작품 원숭이도 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주성치 감독은 홍콩에 있고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데 아무리 그 디자인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3D로 이제 작업을 해서 메일을 보내주면은 거기서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체크하고 다시 보내주면은 그걸 또 다시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리면은 오케이 되면 작업을 해서 그리고 촬영할 때 가서 촬영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죠. 그 이번에 그 주성치 그랑 같이 작업하셨잖아요. 예, 예. 어떤 사람이던가요? 주성치. 조정치 작가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듣기로 사람이죠. 굉장히 좀 구두세여서 사실은 이그 손오공 그 얼굴이나 뭐 예. 이런 것들을 막 뭐라고 했지? 제가 그때 예. 기억나게 이렇게 털을 막 이렇게까지 하면 비싸고 이렇게 하면 싸고 이래서 막 그걸 가지고 막 따지고 그랬다고. 예, 처음에 탁 갔는데 회의를 하는데 아, 대단한 사람이 처음에 저는 대단하게 봤죠. 갔는데 고민을 하시는데 무슨 고민을 하나 했더니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털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면은 털이 많이 안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털이 안 보이고 옷을 벗으면 털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옷을 벗으면 털 붙이는데 돈이 얼마냐.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최대한 안 쓰고 어떻게 찍어 보려고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걸로. 그래 최대한 이렇게 다 가리고 나오는 걸로. 예, 그렇게 진짜. 그리고 이제 뭐 지금까지는 제가 쭉 뭐 저기 대표님 해오신 작업들을 이렇게 좀그 기념비적인 좀 기억해둘 만한 작품으로 쭉 뭐 텔미 썸띵 뭐그 그래서 이제 뭐 혈앤우 뭐 공동연극 JSA 뭐 무사 뭐 이렇게 쭉 훑어왔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그 특수분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시상식의 뭐 심사위원들도 그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뭐 간과하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작품들이 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그 사람들이 좀 몰라봐줘서 이렇게 아쉬운 작품 혹시 있으시다면? 그 텔미 썸씽이죠. 아, 텔미 썸씽이 저 생각 제가 뭐 그때 그 잘한 거는 잘했다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닌 것처럼 그 정도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게 특수효과가 상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사가 특수효과 한 게 물론 있겠지만 근데 야 그때 왜 그리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뭐 딴 걸로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줄라면 틀릴 때 줘야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데서 상을 주는 그런 게 뭐 내추럴시티 이런 데 상을 주는. 내추럴시티. 그리고 또 수 네, 때도 그 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살짝 초반인가요? 그때 이제 그 쌍둥이로 등장하는 설정이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그 덩이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것도 그거 저희가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CG가 이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더미를 만들어서 이제 욕조에 이제 앉혀놓고 이제 지진이 씨가 자기 동생 얼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었는데 아무 뭐 매개도 없고 뭐 그런 게 뭐 몇 개 되죠. 뭐 그 또 귀신이 산다에서 귀신이 산다에서 이 손발이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그쵸. 장면에서도 이제 이게 저희가 작업한 건데 이게 다 CG로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확실히 그 또 최근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노력의 결과물인데 그거를 그냥 워낙 CG가 많다 보니까 그냥 CG 작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기도 하시겠네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뭐 끝으로 뭐 이 최근에는 그 임권택 감독님 화장 작업하고 계신 거 같은데 뭐 잠깐 소개하시는 수준에서 말씀. 이것도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거 제가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내용 그러니까 어쨌든 몸이 정상적인 사람이 몸이 말라서 이제 굉장히 뭐 30kg가 빠져야 되는. 근데 그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이미지가 살아 있으면서 살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게 일반 더미가 아니라 이게 관절이 꺾이면서 움직여야 되는 자세를 잡을 수 있게 좀 해야 되는 그런 더미를 의뢰가 야 이거 근데 일단 욕심이 나니까 해보고 싶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배우분을 스캔을 싹 받아가지고 어차피 CG도 충분히 CG도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기본은 일단은 이 실사의 어떤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캔을 받은 그 데이터를 그 3D 공간상에다가 그 안에다가 이제 뼈대를 다 집어넣는 거죠. 뼈가 그 사람의 뼈의 위치, 관절의 위치 이걸 다 그 안에다가 다 같이 집어넣죠. 뼈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3D상에서 살이 빠지면 어떻게 빠지겠다 해서 그 갈비뼈가 있었고 갈비뼈의 밑에는 이제 갈비뼈는 이제 빠지지는 않으니까 그 밑에 배 부분은 집어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싹 해서 이거를 전신을 그러니까 제가 3D 프린트를 해봤는데도 그 정도의 큰 거죠. 전신을 작업해보지는 않았는데 전신 스캐너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3D 프린트를 해본 거죠. 해서 이제 3D 프린트로 이제 나온 그걸 가지고 몰드를 뜨고 뼈대 아까 얘기했던 그 뼈대마저도 3D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정확한 그 위치에다가 넣고 그래서 이제 주입을 하고 해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늘 들면은 이제 관절이 안에 내가 3D 작업했던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그 역시도 이제 안 해봤던 작업이라는 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그 도전 욕구 좀 불러일으키신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계속 오늘 너무 그 시체 얘기만 더미 얘기만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 그 특수분장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 사실적인 재현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 언급한 토탈 이퀄처럼 그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은 좀 특수분장의 세계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이 특수분장 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이 전문 친구나 이런 분들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럼 관심이죠. 뭐 관심을 갖고 뭐 하면은 막 저 밑에 있던 친구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성격이 막 바뀔 것 같다고 맨날 피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간두겠다고 나간 친구도 있는데 그게 어떤 영화의 어떤 그 한 부분이지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뭐 형사물이 한참 부문이다가 또 이제는 뒤에는 뭐 다른 쪽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딴 걸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추구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열심히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은 이 환경이 어떻든 간에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화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아까 뭐 사실적 재현이나 뭐 진짜 실제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모사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좋고 뛰어난 거고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존중받을 것이긴 하지만 그 마른 육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만드는 사람의 어떤 그 미학적인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작업이어서 이 특수분장의 세계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빨리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아직. 하여튼 뭐 굉장히 좀 뭐 빠른 속도로 좀 훑어가 왔는데요. 혹시 뭐 객석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 잠깐 그 마이크 써주시겠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전공자는 아니고 학과 그냥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작가의 집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특수 공장 그쪽을 막 미술로 치면 하이퍼 리얼리즘 막 이런 쪽으로 보고 생각을 하고 외국의 론 뮤이라는 그런 작가도 있잖아요. 커다랗게 실제로 만든 그분도 과거에는 그렇게 특수 공장을 하다가 그렇게 작가로 전향하신 걸로 아는데 혹시 이렇게 영화에서만 활동하시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지껏은 제가 어떤 영화 속에 영화의 어떤 스텝으로 참여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제가 주체가 돼서 해보고 싶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처럼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밀랍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사육 쪽으로? 예? 시체 쪽으로? 시체요? 아니. 그 말씀하신 그런 그 일종의 작품의 방향 같은 걸 여쭤보시죠. 네네네. 공연 쪽에도 이제 아닌가요? 아니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이제 기획 공연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공룡이 살아 있는 것처럼 걸어 다니는 그런 공룡을 지금 만들어서 어떤 기획 투자자를 찾고 있어요. 애니메트로닉스. 예, 이걸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막 걸어 다니면서 공룡끼리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호주 팀이 이제 호주에서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제 하는 거죠. 워킹 위스 다이노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공연을 보고 저거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그 공룡을 만들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은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중국 쪽이나 이제 중국 쪽에다 투자를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금방도 그 애니메트로닉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하고 계신 3D 디지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이 특수 분야 그 자체보다 애니메트로닉스 분야가 더 이렇게 바꾼 거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특별히 준비하시거나. 그래서 아까 그게 공룡 쪽인데 이제 공룡을 이제 워킹 위즈 다이노스라는 그걸 보고 저희가 한국 콘텐츠 옆인가 위인가 콘텐츠 진흥원에서 그 과제를 하게 됐어요. 3년짜리 과제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이런 것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겠다 해서 이제 그거를 3년 지나서 지금 확보를 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상업화 시키는 그런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적벽 대전에서 혹시 말을 하시나요? 말을 원래는 그 말이 오상 감독님을 제가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이분하고 이분 영화만 보고 자랐는데 이분하고 일을 한다라는 게 기뻐가지고 그 말 갈키만 필요하대요. 말 갈키가 이제 말 탈 때 이제 바람 날릴 때 배우가 이게 말 그거만 카메라에 보이게 한다고 해서 제가 만들게요. 제가 처음에 대가리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욕심이 생겨서 말 전체를 다 만들고 전체들 다 만들고 또 콘티를 보니까 말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없으니까는 달리는 말 따로 그다음에 그 말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빠지는 그 말까지를 애니메이터를 써가지고 코도 움직이고 눈 깜빡거리고 귀 움직이고 다 하는 그런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작비를 받고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만들고 알아서 하고 싶으셔 가지고. 아까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그 제작비가 저한테 엄청난 부담이 와서 그게 거의 한 3억 가까이 들었어요. 2마리 만드는데 3억 가까이 들었는데 근데 막상 끝나고 오려고 하니까 이제 결제가 오는 거예요. 돈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전 한국에 오면은 정말 빚더미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욘나베라고 이제 독일 영화, 욘나베라고
펑샵 예. 감독이 이제 그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데 우리 팀 안 쓰면은 투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거 하면서 본전을 찾아서 그 사실을 오상 감독님도 알고 계시고. 모르시죠? 아무튼 뭐 그 phong 감독님이나 오상 감독님 굉장히 그 신뢰가 네, 예.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저쪽 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분장 기술이 동양권에선 우리나라가 상당한 것 같은데 세계 최고의 영화 기술을 지닌 헐리우드와 비교해서는 좀 어떤지 좀 알고 싶고요. 아마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좀 어떤지 알고 싶고, 그리고 조금 아까 본 텔미 썸씽에서 나온 그 더미처럼요. 그런 더미들을 갖다가 지니고 있다거나 아니면 교통수단으로 운반할 때 무슨 교통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무슨 큰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았었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런 적은 뭐 없고요. 왜냐면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아예 그냥 완전하게 가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근데 기술은 저는 이제 헐리우드에서 어디서 공부한 게 아니어가지고 독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3D 기술마저도 그 전에는 뭐냐면은 외국의 어떤 그런 자료들을 보고 재료를 보고 이렇게 따라 했는데, 지금의 약간 3D 아까 얘기했던 그 기술은 제가 헐리우드를 따라 본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기술을 좀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헐리우드에서는 저희가 같은 이런 기술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완벽하게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이 공정이 다 뭐 지금 주성치 감독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얼굴에 붙이는 거를 프로세팅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완벽하게 3D로 작업한 사람은 제가 헐리우드에서도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저희가 앞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술은 아예 외국에서 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저도 개인 작품 하나 들어갈 때 더미가 나오는데 저희도 주문을 했어요. 그 대표님 회사에다가 좀 알아봤는데 그 다른 게 아니라 그 더미를 받았을 때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좀 직접 보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도미를 받아두셨어요? 아니 아직 제작 들어가진 않고 이제 말씀. 혹시 가슴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얘기만 들어가지고 관리하는 건 없고요. 근데 그 제작을 관리는 딱히 그런 건 없고요. 없는데요, 그런 거. 그냥 그 손만 안 타면 돼요. 예. 비닐 잘 했다가 촬영할 때만 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냉장 보관해야 된다는 뭐 그런 거. 그런 거. 생각도 못하는. 예. 예, 또 질문 있으시면 뭐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텔미썸씽을 제목만 들어봤지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네.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엔 CG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는데 이 텔미썸씽이 오래전의 영화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수분장 업계가 만약에 저희 청소년 아이를 가르치고 싶다. 그럴 경우 컴퓨터 그래픽으로 오히려 많이 하니까 일손이 줄어들지 않을까? 아니면
SF 영화가 많아지니까 규모가 대규모니까 더 일손이 딸리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컴퓨터 그래픽을 같이 겸하여 공부를 해야 그 장래가 있을 것도 같거든요. 네, 네. 예. 그건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도기적인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특수분장이라는 거의 많은 부분이 특수분장이라는 걸 그러니까 텔미선식만 해도 CG가 들어갔었나 할 정도로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은 저런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많은 부분이 이제 CG로 대처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특수분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특수분장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해?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제가 디지털 쪽으로 자꾸 그쪽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예전 그대로의 방식을 쫓아갔다 그러면은 뭐 도태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디지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CG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는 여지껏은 특수분장하는 그 영역을 CG가 계속 더 넓혀왔는데 반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디지털을 알기 때문에 다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장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은 그 살이 빠져 있는 그 실제 더미가 필요하죠. 근데 그 더미는 저희가 3D로 작업했기 때문에 3D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근데 CG 팀에서 이제 움직임을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것처럼 움직임을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3D 데이터를 CG 팀한테 넘겨주면은 이 CG 팀은 이 3D 데이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겠죠. 살아 있는 것처럼. 그렇듯이 이제 영역이 그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고 서로 뭐 같이 살아남는데 결국 아직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뭐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없어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서로 공존해야 되는데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CG도 그러니까 특수분장하는 사람이 CG의 어떤 부분까지도 알아야 되고, 예, 또 마찬가지로 CG하는 분도 특수분장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저희 쪽이 많이 발전을 해야 되겠죠. 디지털화 시켜서 그리고 그 뭐 꼭 영화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영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특수분장을 지금 시켜도 되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특수분장에 대한 그 요리만 있다고 하면은 특수분장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업을 만들어내는 거 디지털 특수분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특수분장이라고 말은 표현이 좀 틀린데 안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수분장이 있는데 예전에는 디지털은 없었는데 디지털 특수분장이라는 그런 용어가 새로 나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도 저는 안 될까 싶은데, 예. 이게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냥 뭐 CG나 특수분장, CG나 특수효과 이런 부분들이 마냥 뭐 대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서로 그 공존해 나가는 지점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 오히려 진짜 그 전문가들의 역량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뭐 저는 아까 이제 뭐 화장 말씀드리니까 정말로 이제 그 특수분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진짜 그 미학적인 그런 지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메이지 큰 박수 드리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